자, 다시 밑이 음인 상태에서 지수의 분수가 나오면 지수 법칙상 직접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다 보니 답이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예상했던 값과 달라 보이더라는 얘기죠. 문제가 발생하고 계산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 번째는 밑이 음수였다는 것, 그리고 지수에 분수가 출현했다는 것. 그거예요. 이거죠. 우리는 지수를 배우잖아. 지수에 분수가 출현합니다. 원래 정수환연 유리수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소수나 분수를 말하잖아. 소수, 분수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를 정수환연 유리수를 말하니까. 얘가 추가됨에 따라서 계산 법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지. 끝끝내 나는 지수 법칙 쓰고 싶으니까 또 다시 버립니다. 아까 왜 문제였냐면 지수에 분수가 나오는데 밑이 음수야. 그러면 규칙이 묘하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지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를 취하게 되면 나는 밑의 음수인 것도 버려서 이제는 밑이 양수인 밑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상 그렇다면 밑이 양수를 맞췄을 때 지수에 만약 분수가 나온다면 나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A라는 밑을 쓰고 이제는 지수에 분수가 나오면 루트를 씁니다. 그 밑에 있는 분모는 바깥쪽에는 거듭 제곱 근이 되고 위에 있는 분자에는 A 위에 있는 지수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얘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합시다. 연습합니다. 3에 4분의 5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죠? 3 쓰고 루트 쓴 다음에 이 바깥에 4 쓰고 얘 5 쓰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그럼 A에 5분의 2제곱. 그러면 A를 쓴 다음에 루트 쓰고 바깥에 5를 쓰고 안에 위에 지수 2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제곱근 A제곱. 5번 곱하면 A제곱을 만드는 숫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이건 알겠네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이건 뭐죠? A 쓰고 루트 쓴 다음에 루트 바깥에 2 쓰고 A 위에 1 썼지? 이게 뭐니? 1제곱 생략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2제곱권 할 때 2는 어차피 제곱권이 2번 곱한다는 뜻이니 생략해야 된다며. 루트 A를 말해. 앞으로 어떤 수에 2분의 1제곱 그러면 얘는 루트 A군, 루트 네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럼 만약에 A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A의 2분의 1제곱 루트라며. 루트 A라며. 근데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반대도 하셔야 됩니다. B에 4분의 3제곱. 그럼 얘를 B 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4, 3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반대가 되는 거죠. C에 6분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밑 C 루트를 벗길 거야. 루트를 지워낼 거야.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6분의 5. 분수를 쓰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 분의 안에 있는 거. 6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딱 봐도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없는 게 좀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없는 거를 루트를 씌워서 펴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보통 있는 거를 루트를 없애는 방법 위주로 많이 갑니다. 다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 혹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많이 빈도상 많이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유리수에서 실수로 지수가 확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에 이제 무리수가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럼 크게 여기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이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하는데 조건은 동일해요. 아까 여기서 뭘 했냐면 밑이 0 버리고 왔고 벌써 음도 버리고 왔죠. 근데 실수로 확장이 돼도 밑은 여전히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사실 얘랑은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유리수가 가지는 조건이나 실수가 가지는 조건이나 어차피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 법칙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함부로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된다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 조건이 완성이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아니면 지수를 정의하거나 미수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라 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뭐 대략적으로 써져 있긴 한데 이 내용도 아마 책에 보면 밑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라는 얘기죠. 지수가 원래 중학교 때는 자연수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밑은 모든 수를 다 갖습니다. 실수를 전부 다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지수가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확장합니다. 정수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밑이 양보해야 됩니다. 실수를 다 가질 수 없고 0이 아닌 실수가 되고 지수가 정수에서 유리수나 혹은 실수로 확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밑이 양수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저 조건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뒤로 넘어가서 자, 이런 거죠. (2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써놓을게요.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나누기 한 다음에 이 가로안을 잘 보는데 여기가 아마 계산의 1순위인 것 같아요. 1순위. 그 위에는 만약 3제곱은 나누기 일단 처리하고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첫 번째 9의 마이너스 4제곱을 처리할 때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죠. 밑이 중요하죠. 밑이 양수입니다. 밑이 양수이면 지수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죠.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 밑이 양수네? 지수가 실수잖아요? 지수 법칙이 적용되니까 그냥 곱하라는 얘기예요. 3의 마이너스 8제곱.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붙입니다.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제곱. 밑이 양수네 다시. 3이라는 밑. 그럼 지수 법칙이 적용된다며. 밑을 한번 쓰고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는 뺄셈 한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다 씁니다. 3의 마이너스 3제곱. 전체 마이너스 3제곱. 또 그렇잖아. 밑이 양수. 밑이 양수라면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얘네들이 직접 곱할 수 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9. 그럼 같은 밑끼리 또 나눗셈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9제곱. 3의 마이너스 11제곱. 정답 몇 번? 2번. 이야, 잘 찍었는데. 아이고. 계산하시니 봅시다. 계산하신 분. K값 얼마? 진이 뭐라 대답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얼마니? 답? 몇 번? 몇 번? 모르겠고. 준수 몇 번? 모르겠고. 동희 몇 번? 모르겠고. 홍인지 몇 번? 모르겠고. 가인이 몇 번? 모르겠고. 안 나왔고. 지민이 몇 번? 모르겠고. 서희 모르겠고. 야, 대단하다. 다 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런 표기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주 본 표현들이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3이 4개나 있죠. 그럼 첫 번째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3한테 물어봐요. 야, 너 정체가 뭐야? 나 3이지. 3에 정확히 말하면 1제곱. 두 번째 3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3한테 물어봐요. 야, 넌 정체가 뭐야? 나 루트 3이야. 세 번째 3한테 물어봅니다. 예. 너 정체가 뭐야? 나 루트 3이야. 루트가 2개 있으니까요. 네 번째 3한테 물어보죠. 나 바깥에 루트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 또 있고 하나 더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숫자는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붙여서 쓴 게 얘입니다. 근데 붙여놓은 겁니다. 따닥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렇지 않나요? 얘랑 곱하면 3루트 3이 되잖아.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길게 돼 있을 뿐이지, 여기는 어쨌든 3한, 여기 있는 3한테는 여기까지 루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붙이잖아요? 얘랑 붙이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랑 붙이면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쓸 때 여기 있는 루트와 여기 있는 루트를 하나로 붙였다 보는 거죠. 다시 여기 있는 루트와 여기 있는 루트를 하나로 붙여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루트와 여기 있는 루트는 같이 둘 다 제곱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로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걸 붙여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와 다시 여기 있는 루트도 같은 루트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붙여서 요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는 가볍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저 모양이 나는 겁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표현이 여러분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막 어려운 숫자들은 아닙니다. 표기법이 낯설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어쨌든 1, 2, 3, 4, 1, 2, 3, 4를 차례로 곱했다는 뜻인데 얘는 3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A에 루트 있고 여기 M 있고 여기 N이 있으면 얘는 A에 N분의 N제곱으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실례가 안 된다면 M제곱근 N제곱근 A 이거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여기는 M과 N은 곱해지기도 하고 자리가 맞바뀌기도 하니까 이렇게 Mn 거듭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위에 있는 것처럼 루트 지우고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쓰다 보면 A라는 밑을 쓴 다음에 루트 없애는데 바깥쪽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내려가고 A 위에 있는 지수 1은 분자에 이렇게 올린다. 괜찮나요? 이거 합니다. 예. 여기 2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죠. 이 2는 4제곱근 3 이렇게 써지네요. 3의 지수 1이 생략되어 있죠. 3의 4분의 1제곱 얘도 2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럼 얘랑 다 곱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 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모은다. 2 곱하면 6이 아니고 8이죠. 8제곱근 3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네. 3의 8분의 1제곱 네.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모두 다 곱하세요. 그러면 같은 밑끼리 3끼리 어쨌든 얘를 곱하니 밑은 3으로 크게 써주죠. 덧셈이죠. 지수가 덧셈 된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걸 계산합니다. 8로 통분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8분의 15 정답은 3의 8분의 15제곱이 문제 원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K값은 8분의 15가 된다.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힌트를 받아 64번을 풀어보시는 걸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거를 그냥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로 풀게 되면 원래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걸 좀 전에 배우기 전에 푼다면 여기는 4가 보이고 여기는 2가 보이고 여기는 또 2가 보이고 여기는 6이 보이고 3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4, 2, 6, 3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해서 루트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24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하나씩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분모와 분자를 각각 쪼개봅니다. 그럼 여기는 분자를 정리하다 보면 4와 2를 곱한 8제곱근 16이 써질 테고, 분모는 4와 6을 곱한 24제곱근 16이 써지고, 여기는 2, 3은 6, 16, 여기는 그냥 루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수를, 여기는 거듭 제곱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24로 통분하려면 여기 3이 필요하고, 대신에 이쪽 3 곱하면 여기다 3을 곱하는 게 아니고 지수에 3배 하는 거니까 여기 지수 1이 생략돼 있죠? 여기에 3배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놔두고 되고, 여기 놔두고 지수 1이 생략돼 있고, 여기는 지수 24로 만들려면, 거듭제곱 24로 만들려면 4가 필요하고 지수 1의 4배, 여기는 곱하기 12, 지수 1의 12 이렇게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는 24제곱근 16의 세제곱, 분모는 24제곱근 16의 1제곱 곱하기 24제곱근 16의 12제곱, 24제곱근 16의 4제곱이 되고, 다 24제곱근이니까 이제는 모으겠다는 얘기죠. 24제곱근 하나 다 모아. 이제 루트 없이 숫자만 갖다 쓰시면 돼요. 16분의 1 분의 16분의 3 곱하기 16분의 12제곱 분의 16분의 4제곱.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24제곱근, 이제 약분을 하자는 얘기죠. 약분. 여기 이렇게 하나, 16에 한 번, 그럼 얘는 2번 남죠. 여기는 이렇게 다 지워지고 1 남고, 여기는 4개가 지워지니까 8개가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약분이 되죠. 이렇게 16에 2번, 얘는 6번. 그래서 16에 6제곱분의 1 이렇게 남네요. 근데 16이 다시 뭐의 제곱이냐면 2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지수법칙 4, 6, 24. 24 거듭 제곱근 2의 24제곱분의 1이고, 얘는 분자에는 항상 지수를 갖다 붙여대니까 이걸 하나로 붙여보면 2분의 1에 전체 24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야. 이런 거잖아. 어떤 수를 3번 곱해 8이 돼. 그 수 x를 뭐라 정했냐면 세제곱근 8로 정의하잖아. 근데 이 원래 x를 3번 곱해 8이 되는 수 자연수 값은 2입니다. 2. 2를 3번 곱하면 8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세제곱근 8이 2의 세제곱이야. 여기 3, 여기 3 똑같으면 지워지고 루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가 되는 거라고. 비슷한 느낌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 느낌이잖아요. 루트 4. 루트 4 알고 보면 2제곱근 2의 제곱이잖아. 얘랑 그냥 숫자 똑같으면 지워지고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얘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숫자, 여기는 숫자 지워지고 여기가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됐니?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하나 문제 풀고 그냥 시험 끝낼래? 이렇게 풀어서? 좀 빠르게 푸는 방식은 지금 배운 거를 이용해보면 이래요. 쭉 문제 읽어보니까 어려운데 계산이 복잡하잖아. 하지만 밑은 16이네. 밑은 어쨌든 16이잖아. 16 크게 써요. 됐니? 그리고 배운 대로 2, 4, 8 그치? 빨리 계산한 거야. 2, 4, 8 분의 1 8분의 1 아까 했잖아. 4제곱근 2제곱근 16 그러면 2, 4, 8제곱근 16 1 있네? 지수 분수로 바꾸려면 16에 8분의 1제곱 이거 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봐. 4, 6 24분의 여기 지수 1 생략돼 있죠? 1. 근데 이거는 분자 곱셈의 개념이니까 지수가 덧셈 된다고 보겠지만 이건 분모기 때문에 나눗셈 한 거잖아. 나눗셈 하면 지수끼리는
뺄셈 하는 겁니다. 다시 곱셈의 분자. 얘는 그 다음 지수는 덧셈. 2 생략되어 있죠? 2, 3은 6분의 1. 어차피 미수는 16이었으니까. 얘는 다시 나눗셈. 분모 있으니까 나눗셈이면 지수는 뺄셈.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16의 통분, 24로 통분하면 얘는 분모 3이 필요하죠? 3-1 플러스 얘는 분모 4가 필요하네요. 4. 분모 10이 필요하죠? 이렇게. 16에 24분의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남죠? 마이너스 6이 남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남죠? 그럼 16에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괜찮니? 근데 16이 2에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배운 대로 합시다. 미시 양수이면 지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 얘랑 곱할 수 있다. 음수 나도 당하지 말고.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답이네? 그럼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역수를 말하는 거야. 역수. 누구의 역수? 요거 뺀 2의 1제곱. 2의 1제곱. 2분의 1의 역수.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셔야 시험에서 빠르게 풀 수 있지. 아까처럼 막 저렇게 루트 붙여가서 숫자 맞추기 이러다 보면 그냥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 16이네. 16으로 통일하자. 쭉. 이게 되신 분들은 아까 64번 다시 풀어. 61번, 1번과 일단 비슷한 패턴이죠. 밑이 x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밑은 다 x잖아요. x를 크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지수를 갖다 쓰시겠죠? 여기 2가 생략되는 거 미리 써주시면 계산을 편하니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2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합니다. 6분의 1이죠. 분모 뺄셈 2, 4, 8분의 1 분자 덧셈 3, 4, 12분의 1 분모 뺄셈 6분의 1 분자 덧셈 8분의 1 분모 뺄셈 마이너스 12분의 1 여기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지워지네요? x의 0제곱 정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74번 2의 5제곱 3의 제곱이 다음과 같을 때 6의 10제곱 뭔가 관계 있지 않을까요? 2, 3은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a, b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6을 일단 2와 3으로 쪼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10제곱이 b쪽. 지수 분배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한 다음에 짜 맞춰야 돼요. 강제로 2의 5제곱을 써놔야지. 강제로 3의 제곱을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양대로 A를 쓰고 이 모양대로 B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긴 썼지만 위에는 지수가 맞지 않죠? 5제곱을 10제곱 만들려면 위에 제곱이 필요하고 2제곱을 10제곱 만들려면 위에 5제곱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만큼은 책에 나온 것처럼 A로 바꿔 쓰시면 되고 이만큼은 책에 나온 대로 B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의 제곱, B의 5제곱이 정답입니다. 자, 주어되는 식을 계산하시는데 이제 다시 말한다. 잘 봐. 잘 봐야 돼. 서희야, 일단 이거 봐. 지수가 복잡하잖아. 일단 음도 보이고 분수도 보이고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게 밑이 둘 다 양수라는 겁니다. 밑이 양수이면 지수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 근데 지수가 전부 다 실수들이잖아. 뭐 i가 붙거나 허수가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실수 범위로 나와 있다면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써먹으라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써먹으면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49분의 4에 4분의 3제곱 곱하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4분의 1에 2분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제곱 하란 얘기지 뭐.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되죠. 그럼 49분의 4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도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앞쪽에 있는 숫자는 49분의 4가 잘 보니 7분의 2의 제곱인데
제곱수들이잖아. 거기에 2분의 1이 붙었죠. 그 곱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붙었네요. 역시나 밑이 양수인 상태니까 그냥 지수법칙 곱한다. 약분이 되죠? 7분의 2 곱한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그럼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밑에 있는 2분의 1의 4제곱의 역수 2분의 1의 4제곱이면 16분의 1이죠. 거기에 역수니까 16을 곱하는 거니 7분의 32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초적인 제환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이 단어 기억나실까요? 이 단어 압니까? 실례 안 된다면 이 단어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실례 안 된다면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이거라는 것. 이건 뭔지 알고 있나요? 이거라는 것.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서 곱셈공식 변형을 만들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면 뒤에 있는 플러스 2ab와 마이너스 2ab가 이항하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ab 붙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붙고 2ab 붙고 이렇게 처리했던 게 곱셈공식 변형이죠. 실례 안 된다면 이거는 뭔지 알고 있나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렇다면 이거는 똑같은 배열이죠. 항의 배열 자체는 동일합니다. 틀린 게 있다면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위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기고 여기는 이 항을 좌변 이항합니다. 이걸 이항할 때 3ab로 묶고 넘기겠다는 얘기지. 넘기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 좌변에 있었고 얘가 넘어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됐었네요. 같은 구조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3차 떼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쓰고 이런 느낌으로 곱셈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죠.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뭐 a 3차 플러스 b 3차를 인수분해하라면 3차 떼고 a 플러스 b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죠. 앞에 제곱 둘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라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로 바뀌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런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풉니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냥 풀기는 지수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쭉 보니까 규칙성이 있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잖아. 그래서 약간의 치환을 거쳐봅시다. a의 3분의 2제곱을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럼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라지 b라고 합시다. 이제 씁니다. 라지 a 플러스 라지 b의 세제곱 플러스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의 세제곱 분비하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지워지는 게 이렇게 일단 지워지고요. 이렇게가 지워집니다. 남은 건 a 세제곱이 2개 그 다음에 3ab 제곱이 2번이니까 플러스 6ab 제곱이 돼요. 되셨죠? 네. 이제 갖다 씁시다. 2 곱하기 a 자리 대신에 a의 3분의 2제곱 거기에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A 3분의 2제곱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거를 제곱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내려오죠. 제곱해서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마무리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은 지수법칙이죠. 둘이 곱하면 3, 3이 지워져요. 그래서 2A 제곱이 남고 얘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0제곱이네? 이 0제곱은 1이잖아. 6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더하기 6이 있다. 정답은 2A 제곱 더 이거 그죠? 이상하네요. 2A 제곱 더하기 6이 된다. X가 양수이고 밑이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지수 법칙은 모두 모조리다. 지수가 실수이라면 지수 법칙 모조리 적용이 된다. 이거는 치환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굳이 치환하지 맙시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치환해도 되지만 그 값이 루트 5인데 이게 일단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지수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 일단 제곱부터 하면서 좀 키워봅시다. 이게 루트도 있으니까. 그럼 얘도 제곱, 좌면 제곱, 우변도 제곱. 그럼 이건 뭐냐면 항이 2개짜리를 제곱하는 식이잖아. 이거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 거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앞에 거 제곱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지수 법칙 X가 되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지수 법칙 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겠죠? 얘 제곱 X 얘 제곱 플러스 X분의 1 여기 있는 대로 합시다. 네, 책에 저기 마이너스로 나와 있네요. 그냥 마이너스 쓸게요. 굳이 안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2AB 2 곱하기 A가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럼 2는 써주고 같은 밑끼리 곱한 밑은 한번 쓴 다음에 지수를 덧셈한다. 0제곱이네요. 2가 됩니다. 이 뒤에 2가 붙는다는 뜻이죠. 우변 루트 5의 제곱 5입니다. 넘어가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 됩니다. 다시 제곱이 돼 있어야 되죠. 양변을 또 제곱합니다. 얘 제곱, 얘도 제곱. 그럼 배우들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뒤 거 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를 곱하는 약간 똑같잖아. 앞뒤를 곱하는 얘네들은 역수관계잖아. 밑이 똑같은데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밑은 똑같아. 내가 플러스 세모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세모야. 둘은 무슨 관계냐면 역수.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플러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둘은 역수. 5분의 7에 6제곱, 5분의 7에 마이너스 6제곱. 둘은 역수. 이 역수들은 곱하면 답이 1이 된다. 역수들끼리 곱했으니 답이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2만 남았겠죠. 2AB니까 2 곱하기 역수의 곱 플러스 1. 우변은 3이 아니고 9입니다. 제곱했으니까 넘어가면 이 값이 나오네요. 이 값은 7이 정답이다. 제곱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치환하면 안 됩니까? 치환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약간 지수가 그렇게 치환할 정도로 복잡해 보이진 않아서 그냥 갔어요. 책에 아마 치환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 학교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4의 x제곱이 5일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풀이는 단순합니다. 4를 밑에 2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를 2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이게 5.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풀이되죠. 첫 번째는 곱한다. 2의 2x제곱이 5. 두 번째, 치수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5.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위에 걸 쓸 건지 아래 걸 쓸 건지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윤지야. 눈 좀 이따 두고 보자. 머리 껍데기를 홀딱 벗겨버릴 테니까 아주 그냥.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조건에 보면 여기다 제곱을 붙이기에는 그럼 전체 제곱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분수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항이 2개짜리라 제곱하기 좀 어렵고 이거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분모에 2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2의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모를 분배합니다. 얘를 이렇게 곱하면 배운 대로 합니다. 같은 미끼리 곱했잖아요. 같은 미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한다. x 더하기 x, 2x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같은 미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써지고 지수는 덧셈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x, 0제곱 1이네요. 바꿔 씁시다. 이렇게. 위에 똑같죠? 분배합니다. 2의 2x제곱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의 0제곱 1. 근데 이제 숫자를 대입하죠? 2의 2x제곱이 이제 저걸 만들려고 곱한 거니까 2의 2x제곱은 5가 된다. 5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 6분의 4, 3분의 2가 정답이다. 자, 다음과 같이 3의 x제곱이 6, 2의 y제곱이 6일 때 그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게 굉장히 난감하죠. 안 배우면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난감하냐면 지수에는 xy를 역수를 더하라고? 무슨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지수의 역수를 취한다고? 지수의 역수. 숫자의 역수도 아니고 지수의 역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만들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읽지 마시고 따로따로 읽습니다. 이게 좀 숫자 간단하잖아. 복잡한 거를 간단한 쪽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 식은 등식이잖아요. 안 그래? 이 등식아? 그러니까 등식을 2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 쓰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간단한 거를 복잡한 거를 간단히 갖다 붙인 식 2개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식은 양변에 x분의 1 거듭제곱을 합니다. x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야. x분의 1을 지수에 올려놓고 거듭제곱하겠다는 얘기고 밑에는 양변에 y분의 1 거듭제곱을 합니다. 왜죠? 보시면 왜인지 압니다. 책에 나온 대로 3의 x제곱은 6이었는데 2의 y제곱은 6이었는데 위에 있는 식에는 양변에 좌변에 전체 x분의 1 거듭제곱 지수에다 곱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변도 전체 6의 x분의 1제곱 밑에는 y분의 1제곱 여기 y분의 1제곱 이렇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배운 대로 밑이 양수이므로 지수법칙 2를 곱한다. 그럼 약분되고 좌변이 3이 남아요. 우변에 6의 x분의 1제곱이 남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곱해지면서 약분되고 2가 남고 우변은 6의 y분의 1제곱이 돼서 드디어 이 모양이 나옵니다. x분의 1, y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x분의 1, y분의 1을 덧셈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더하게 만드는 방식은 각각의 우변을 곱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1번씩 아래에는 2번씩을 곱하라는 얘기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써지고 지수가 덧셈되잖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좌변을 곱셈했으면 우변도 곱셈해라. 6. 6의 지수가 좀 썰렁하죠? 1 쓰시면 되죠. 끝났네요. 얘는 6위에는 지수 1이 된다.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정답이 1이다. 네. 매우 유명한 문제죠. 방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루트에 여기 루트에 붙어있는 거듭제곱의 숫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죠? 2, 3, 6의 최종 배수 12를 만듭니다. 그럼 2에다가 12를 만들려면 6을 곱해야 되고 그럼 지수 1에다 6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3에다가 4를 곱해야 12이 되니까 지수 1에다 4를 곱하고요. 얘는 6에다가 2를 곱해야 12가 되니까 여긴 지수 1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럼 이 숫자 3개가 이렇게 바뀝니다. 12제곱근
2의 6제곱, 12제곱근 3의 4제곱, 12제곱근 6의 제곱. 그럼 의미상 이런 거잖아. 12번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 12번 곱하면 얘가 되는 숫자, 12번 곱하면 얘가 되는 숫자라는 얘기는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네가 크면 큰 수 아닌가? 12번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횟수는 2의 6제곱 64, 3의 4제곱 81, 6의 제곱 36. 얘가 제일 크네.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런 순으로 가겠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먼저 탑시다. 순서는 장어를 써놨으니까. 제일 작은 것, 맨 오른쪽 것.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맨 오른쪽 제일 작아. 이거 찾아야 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이게 두 개. 그 다음은 얘가 두 번째 작은 거. 얘가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지수를, 저 루트를 표현하기는 그런데 아까 배웠잖아. 루트가 좀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지수를 분수로 바꾸세요. 3의 3분의 1제곱. 그렇죠? 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예전에?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커. 그러면 제곱해도 이쪽이 커. 세제곱해도 이쪽이 커. 여전히. 양수일 때는 똑같은 거듭 제곱하면 답이 여전히 큰 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수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밑도 틀려. 근데 지수도 틀리다 보니까 계산이 불편하잖아.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밑을 같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2, 3, 6은 같게 만들 수 없는 밑이에요. 2랑 같게 만들 수 있는 밑은 2, 4, 8, 16, 32, 64처럼 2의 거듭제곱일 때는 같게 만들 수 있고 3은 3, 9, 27, 81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3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조합이니까 그럼 지수라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수라도 같게 만들기도 힘들어. 이럴 때는 동시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취합니다. 어차피 다 양수인 건 확실하고 똑같은 양수의 대수 비교는 똑같은 수를 거듭제곱해도 그 크기는 값은 달라지지. 근데 그 크기의 부등호는 바뀌진 않으니까요. 이런 거잖아. 2가 커, 3이 커. 그러면 3이 크지. 그럼 2의 5조 커, 3의 5조 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크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등호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게 혹시 부등호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걸로 부등호를 판단한 다음에 이 부등호 방향이랑 이 부등호 방향은 같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얘기죠. 12제곱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2에 내려오면서 곱해지면 6제곱, 3의 4제곱, 6의 제곱. 숫자 크기, 얘가 제일 작다. 6의 제곱이 가장 작다. 그 다음은 2의 6제곱, 그 다음은 3의 4제곱. 이 순서대로 써진 게 정답이 4번이었더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트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루트 없이 푸는 게 유리하니까요. 루트 없이 풀어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마지막 유형. 102번. 어우, 이거 뭐야? 네. 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쫄아야 되냐면, 그냥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렇지.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그걸 노리는 거야. 학교 시험은 얘보다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이거보다 줄이 한 2배 많을 겁니다. 한 10줄 나옵니다. 그 식도 얘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10줄씩 나올까요? 조건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조건을 서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 얘가 시험지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거나 한 페이지의 절반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한 페이지에 적으면 2개, 많으면 한 3개씩 나오잖아? 근데 얘가 그냥 한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얘가 한 문제예요. 그만큼 말이 길게 나온다는 얘기지. 길면 길수록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면으로부터 H1과 H2, H는 높이를 말하는 거죠. 지면에서부터 높이. 풍속, 바람의 속도, V1, V2. 대기 안정도 계수. 저게 뭐야? 저런 거.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이 물리 시간인가요? 과학입니까? 아니잖아. 대기 안정도 계수가 뭐야? 몰라도 돼. 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단어지를
고민할 여유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 나중에 저 자리에 어떤 수들이 들어갈 텐데 그 수들을 잘 낄 거만 생각하면 돼.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야. 이런 식이 왜 나왔지? 그걸 네가 왜 고민하냐? 네가 과학자냐?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 네가 물리학도야?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H가 뭔지, V가 뭔지, K가 뭔지 잘 인식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뭐가 바뀌어 나올 숫자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뭔지, 이 6은 도대체 H인지 V인지 K인지를 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좋아. H1, H2는 각각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간단히 말하면 높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V1, V2는 간단히 말하면 풍속입니다. 그리고 K가 나오면 얘는 대기 안정도 계수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돼.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읽는 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6m 이건 H값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H1 A에 대한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H1을 6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거와 24m인 높이, A에서의 높이, 두 번째 높이 24m, H2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때 각각의 풍속이니까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풍속 V1이 3, V2가 9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A 지역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B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B는 색깔 좀 달리할게요. B는 빨간색으로. B 지역은 H1 값을 순서대로 썼으니까요. H1 값을 5로 보시고 H2 값은 80으로 보시는데 각각의 풍속이 A와 B랍니다. A와 B. 일 때 두 지역의 대기 안정도 계수 K가 서로 같을 때 이건 A나 B나 동일하다는 뜻이죠. AK 값이나 BK 값은 서로 같다라고 보자는 얘기지. 물론 책에서 AK, BK를 쓰진 않았는데 A의 K값, B의 K값은 같다라고 생각하자. 그때 얘를 구해라. 식이 두 개 나오겠죠? 첫 번째 식, 노란색 A에 대한 표현. A에 대한 표현에서 V2 써야 돼요. 9는 V1, 3, 노란색만 쓰는 거다. 곱하기 H1분의 6분의 24. 이 위에 K값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2-K분의 2라고 썼네요. 그럼 B 지역은 V2, B, V1, A 곱하기 H1분의 5분의 H2, 80 거기에 2-K분의 2제곱 이렇게 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지울게요. 이제 썼으니까. 이제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계산만. 근데 선생님 이게 여기가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수를 두시면 돼요. 이 분수를 더 먹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죠? B분의 9 위아래 바꿔서 볼까요? 위아래 바꿔서 볼게요. 6분의 24는 약분해볼까? 얼마예요? 4 5분의 16을 약분하면 5분의 80을 약분하면 16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위가 좀 숫자 작고 아래가 커 보이니까 A를 밑에다 쓰고 9는 3 곱하기 4에 2-K의 제곱이라고 쓰고 B를 분자로 씁시다. 그래서 얘는 B는 3 곱하기 A 곱하기 16은 4의 제곱이지 않을까요? 일단 쓸게요. 2-K분의 2 이걸 이렇게 분수 형태로 한번 둬봅시다. 분수 형태로. 그러면 9분의 B 왜 분수로 두죠?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이게 A, 얘가 B, 얘가 E인데 그냥 어차피 이 등식 이렇게 한번 분수로 한번 써본 거죠. 3분의 A
곱하기 이게 그 내용이네요. 이게 지수법칙, 혹시 지수법칙 이런 거 기억나니? 혹시 밑은 서로 틀리지만 3의 10제곱 분의 9의 10제곱 그러면 밑은 서로 틀리지만 지수가 똑같다면 밑을 한꺼번에 쓰고 지수를 나중에 이렇게 전체 처리해도 괜찮죠. 약분하면 3의 10제곱. 그래서 이 정답은 3의 10제곱이다. 이런 겁니다. 괜찮죠?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를 나누는데 얘랑 얘랑 밑이 틀려. 근데 지수가 똑같잖아. 똑같으면 지수는 한꺼번에 처리한다. 2-k 분의 2. 괜찮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얘는 16을 4로 나누면 4. 원래는 4분의 16이지. 네, 4분의 16인데 그냥 그렇게 썼어요.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여기까지 썼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를 구하랍니다. A분의 B, A가 분모, B가 분자로 가도록. 그럼 양변에 A로 나눠줄 필요가 있고 여기도 9로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잠깐만요.